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퇴근 후에도 트레이너가 되시고자 지원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은 자 구글 공인 트레이너 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사대부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GD 전북에서 캡틴 그리고 교크협 구글 프로젝트 팀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공인 인증 관련해서는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전국에 10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이 트레이너 과정도 이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는 것을 응원을 드립니다. 총 4가지 파트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공인 교육자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레벨 1, 레벨 2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벨 1, 레벨 2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요. 기본적인 구글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다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레벨 1, 레벨 2가 있고요.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로 가기 위한 기본 과정에 해당되겠습니다. 각각의 과정들은 응시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응시료는 이제 저희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공부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레벨 1 에서는요. 구글 앱을 통해서 수업에 활용한 능력을 검증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크롬 브라우저 검색 기술, 구글 워크스페이스 전반, 유튜브 같은 구글 앱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레벨 2 에서는 레벨 1에 대해 비해서 심화된 내용을 검증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랄지, 구글 워크스페이스랄지, 유튜브 블로거, 아트앤컬처 트렌드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는 구글 포 에듀케이션 챔피언이라는 트랙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전에 원래는 구글 공인 혁신과 구글 공인 트레이너들의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치까지 새로 생기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자격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제 구글 포 에듀케이션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시더라도 이 트랙에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시고요. 구글 포 에듀케이션 챔피언 허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근하실 수 있다. 요런 정도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각의 트랙을 달성하시려면 구글 공인 교육자 레벨 1, 레벨 2가 있으셔야 되는데 구글 공인 혁신가 같은 경우는 레벨 2만 있으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원하시는 구글 공인 교육자 구글 공인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구글 공인 교육자 레벨 1, 레벨 2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트레이너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 볼게요. 구글 제품을 수업에 잘 적용을 하고 어 교육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집 시기는 매월 모집을 하고요. 뭐 요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너가 되시면 어 에듀테크 업체들에서 "너 트레이닝하면서 우리 도구들이 구글 도구와 잘 붙어서 찰떡을 이루니까 우리 도구도 한번 써 보고 소개 좀 해 줘." 이런 의미에서 외산 에듀테크 업체들의 라이센스들을 이렇게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이용권도 있고요. 뭐 평생 무료 이용권도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트레이너 자격 취득하시면 요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혜택은 이렇게 배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브랜딩할 때 배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발행하는 요런 음 인증서 자기 이름이 적힌 인증서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구글이 만드는 명부에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에듀 디렉토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을 이렇게 비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석 트레이너님, 장성진 트레이너님 요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에듀 디렉토리에 등재가 된다라는 게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개인한테 이렇게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인데 "너는 트레이너니까 너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줄게." 이렇게 해서 개인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캠프가 홍보될 때 구글 드라이브 100 테라바이트를 쓸 수 있다라고 홍보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구글에서 트레이너들 또 구글 포 에듀케이션 챔피언에 해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구글의 공식적인 어떤 아이콘이랄지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포를 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여 드리는 내용은 트레이너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캡처를 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가 되시면 이제 NDA 서명을 하거든요. 비밀 유지 조약에 인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요 그룹에 인제 초대가 됩니다. 서명을 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이노베이터 코치들한테 공개될 수 있는 보안 레벨의 내용들은 공개가 되고요. 출시 예정인 기능들도 미리 한번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되어 보면 아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DA 조항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이제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제가 단축 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생긴 트레이너 지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음 요런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요런 사이트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Sign in with Google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을 눌러 주시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트레이너로 지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선생님들의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도메인으로도 이런 레벨 과정이나 트레이너 과정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이메일이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제 처음 들어가는 화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영어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잡합니다만 그냥 번역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드린 이 가이드를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Start a new application 누르셔 가지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지원서를 한국어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써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표 쳐져 있는 빨간색으로 별표 쳐져 있는 부분들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고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영어로 나오네요. 네. register 보시면 개인정보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prefix라고 해서 여긴 별표가 안 쳐져 있습니다. 인제 이게 어떤 성 정체성과 관련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불리우고 싶은지 해서 뭐 저는 무난하게 미스터를 골랐습니다. 네.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요렇게 있는데요. 한국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영어로 적으셔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레벨 1, 레벨 2를 받으실 때 그 인증서에 적힌 성함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트레이너 지원서 를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의 닉네임을 적어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피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어찌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실명을 적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락처 정보가 있는데요. 컨트리는 코리아로 치면 안 나오고요. 코리아로 치면은 코리아 뭐 디모크라틱 뭐 그 북한이 나와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로 치시면 되고요. 주소는
도로명 주소 변환 사이트 가셔 가지고 쓰셔도 되고, 집 주소 쓰기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주소로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들을 작성하고 넘어오시면 이 트레이너 이노베이터 지원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트레이너에 지원하는 거니까 트레이너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요렇게 트레이너 지원서에 대한 일정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쳐 놓은 부분은 한국어 심사를 받는 그 부분이고요. Start your application을 누르셔 가지고 지원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언어도 가능하시면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네. 한국어를 눌렀더니 인제 한국어로 쓰라고 나옵니다. 학교명 또는 기관명, 직위, 아까 처음에 썼던 내용인데 또 쓰라고 나오네요.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부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연수 경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연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트레이너 캠프 안에서 레벨 1, 레벨 2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또 열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 이력을 만드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이죠. "왜 구글 공인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가?" 이거인데,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어 줄글로 쓰시면 좀 읽기가 힘듭니다. 이게 심사를 할 때는 한 달치를 한 번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글로 쓰면 조금 읽는 데 피로감이 있고요. 인제 저희가 개조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시 마크 붙여 가지고 요점들을 요렇게 붙여서 읽기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쪼끔 더 호감 있는 지원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공인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신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만드셨던 자료들도 여기 "설명에 필요하다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죠. 요런 내용들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링크를 여러 번 확인해 보시고 잘 작동하는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이 링크를 집어넣을 때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 몇 번 치시고 링크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실 자원봉사 비영리 기관을 포함해 교육 경력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또는 코칭 역량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나열하십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뭐 연수 자리가 있어서 연수 경력이 있으시다 하시면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없다라고 하시면 레벨 1, 레벨 2 부트캠프에 강사로 참여하셔서 경력을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1, 레벨 2 그리고 TSA 세 가지 인증을 올리셔야 되는데, 레벨 1, 레벨 2 받으신 분들은 그 인증 받으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배지 아니고 그 이미지 파일에는 본인의 성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지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인증서상에 표기된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몇 번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계정으로 봤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냐?"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인증서상의 성명이 똑같으면 그 계정의 자격 정보가 어느 계정에서 온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기되는 이름만 동일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1 올릴 때다 레벨 1 꼭 올리시고, 레벨 2 올릴 때다 2 꼭 올리시고, TSA 올릴 때다 꼭 올려주세요. 가끔 보면 레벨 1만 2개, 레벨 2만 2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점 유의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의 이력 관련한 조금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3 개에서 5 개의 구글과 관련해 주도한 전문적 학습 기회를 나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성하실 때는 어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안 적어서 드렸는데,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줄글로 적으시지 마시고
일시 장소 대상하고 관련한 뭐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을 링크로 좀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포트폴리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 참 중요합니다. 트레이너로서의 역량 그리고 트레이너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선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차수민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슬라이드도 여기에다가 제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트레이닝 과정을 필요로 한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끔 심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쪼끔 모호하게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이제 구글에서 원하는 답은 12번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능합니다. 1 월에 어떤 걸로 몇 번, 2 월에 어떤 걸로 몇 번 요런 식으로 명확하게 숫자가 드러나도록 적어 주시면 좋고요. 뭐 "제가 선도교사를 하고 있어서 12 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답은 반갑지 않은 답입니다. 명확하게 12 번을 명시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1년 안에 최소 5 명의 강의 평가가 있는 하나의 트레이닝을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연수의 주제, 도구인데요. 시트나 슬라이드 같은 타겟이 되는 도구가 있는 연수가 좋고요. 뭐 융합되어서 사용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적어 주시고요. "트레이닝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약간 지도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목적과 사용법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요렇게 3 가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잘 살려서 응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글보다는 개조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독성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네. 여긴 아까 지나갔던 내용이 또 나왔네요. 이렇고요. "트레이닝에 성인 학습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트레이닝의 수준을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끔 지원서를 내시면 학생들하고 활동했던 거를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쪼끔 계세요. 근데 구글 트레이너의 아이덴티티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 구글 도구 활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고 점을 유의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구성했는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하나의 트레이닝 자료 링크를 공유해 달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여기서 증빙 자료로 제시하셨던 거를 내셔도 좋지만 그러면 쪼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을 후보자로서 알아가는 재미가 좀 덜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자료는 좀 지양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자료가 몇 개 없다 하시면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올리셔도 괜찮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링크에 대한 권한이 보기 권한으로 되어 있는지 가끔 심사하러 들어가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5명 이상이 응답한 강의 피드백 자료를 제시해 줘라." 요렇게인데요. 설문지의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설문지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설문지의 결과가 있는 시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뭐 설문지의 편집자 링크와 함께 그 구글 시트에 그 응답이 있는 그 파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의 참여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본 후 "어떻게 당신의 트레이닝을 개선하시겠습니까? 다르게 시도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은 받은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트레이닝 세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줄글보다는 개조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렇게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인 트레이너 비디오인데요. 트레이너 비디오의 디렉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교 혹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사용법을 보여주는 2-3분 기의 영상을 제출하세요.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작업은 즐겁게.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튜토리얼 영상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본인이 어떻게 수업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품이라고 하면 흔히 알고 계시는 구글 문서, 구글 클래스룸,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 요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요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뭐 그냥 화면을 녹화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막 강의를 하셔도 되는데 둘 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수강생이 설명이나 단계를 따라올 수 있는 정도로 쉽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실이나 학교에서 구글 도구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 경감 도구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2-3분 안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너로서 핵심을 얼마나 정확히 잘 집어내는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트레이너 지원서 작성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예시를 넣지 않은 이유는 예시를 넣으면 티가 나더라고요. 심사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누군가한테 지금 트레이닝을 받았구나.' 다음 분 심사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뭐 슬라이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블로그에 올린 자료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런 자료들은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멘토분들께 "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봐 주세요." 요렇게 하셔서 개인의 색깔을 좀 드러내는 방향으로 고렇게 한번 자료를 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트레이너 지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꼭 트레이너로서 인정받으시고 이런저런 혜택들 꼭 누리시고, 또 저희 커리어 중에 구글 트레이너라는 커리어도 꼭 추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9 년도쯤에 트레이너를 취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도구가 주는 매력과 효율성과 생산성들이 엄청납니다. 사용하면 해 볼수록 매력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트레이너가 목적으로 오셨지만 이 도구를 활용해서 멋있게 또 수업 혁신, 또 학생들과 멋진 수업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 통해서 받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